라이보텍은 mRNA 분야와 구조생화학 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mRNA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백신으로 개발되어서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인 mRNA 신약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능한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순도와 체내 지속성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 회사는 기존의 기술과 차별화된 원형 mRNA 플랫폼의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선형 mRNA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특허들을 모두 회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선형 mRNA 플랫폼을 능가하는 원형 mRNA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99% 이상의 순도 확보가 가능한 정제법을 개발하고요. 장기적으로는 4주간 체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실현되면 항암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그리고 다양한 환자 맞춤형 치료제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제가 서큘러 RNA 하는 회사들 뉴스를 몇 번 전하면서 상당히 괜찮은 모달리티? 괜찮은 방향이라고, 물론 이제 mRNA 테라피릭스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게 보고 있었고, 거기에 서큘러 RNA를 기본 기반 기술로 가진 회사들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국내에 그런 서큘러 RNA를 기반으로 한 회사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보고 참 반가웠고요. 오나나 라런드나 이런 회사들하고 업력이 큰 차이가 안 나는 서큘러 RNA 테라피릭 쪽에서 글로벌 선두 기업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 상당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플랫폼 기술은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외국에서 바이오 컨벤션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외국 회사들, 외국 투자자들한테 노출시키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써 있는 걸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독보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라이보텍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제가 라이보텍을 선정을 했고요. 오스코텍은 주로 이제 스몰 몰리큘 위주로 해오다가 몇 년 전부터 항체 공동 개발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스코텍의 앞으로 성장, 확장, 비전이란 측면에서 오스코텍도 앞으로 이제 스몰 몰리큘은 굉장히 하나의 모달리티에 불과하고 다른 새로운 모델리티, 바이올로직스나 특히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테라피, 진 테라피, 셀 테라피 쪽도 앞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리티 쪽으로 진 테라피나 셀 테라피나 이런 쪽으로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눈여겨보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조만간 마일스톤이라든가 로열티라든가 수익이 올라가면서 확장을 하게 될 때 투자를 한다든가,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의 테라피릭스의 이런 스코프를 넓히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때 가서 이런 라이보텍 같은 좋은 회사와 협업 내지는 더 많은 일까지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세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네, 반갑습니다. 라이보텍 공동대표 우재성입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빌러 저희가 아주 초기에 원천 기술 개발 단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잠재력을 보고 픽해 주신 심사위원단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라이보텍은 2019년에 RNA 스테빌리티를 높이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처음 회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서큘러 RNA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mRNA 세라피틱스는 바이러스 백신으로 이미 우수한 퍼포먼스가 증명이 되었고요. 암 백신과 면역 항암제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mRNA 치료제로서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달리티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모달리티입니다. 기존 mRNA 기술을 살펴보면 선형이기 때문에 양 끝이 있게 되고, 양 끝은 세포 내 엑소뉴클레이즈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낮은 안정성을 가져오고, 현재 발현 지속성 24시간이 더 증가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달리티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수 정제가 어려운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생성물과 불순물이 모두 다 선형입니다. 그래서 99% 이상의 정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차세대 mRNA 플랫폼으로 서큘러 mRNA를 선택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서큘러 mRNA는 끝이 없습니다. 말단이 없기 때문에 말단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고 그래서 발현 지속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변형 핵산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선형 mRNA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특허들을 모두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 및 생산이 가능하고요. 선형 mRNA 불순물 제거를 통해서 고순도 정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포의 DNA 변형이 없는 치료제로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2년간 그 연구를 통해서 그 독자적인 mRNA 원형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RNA 라이게이즈 2를 이용하는 원형화 기술을 기존의 10% 미만의 효율을 70%까지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었고요. 이 결과를 원형화 기술 특허로 이게 작년에 출원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오르나라는 회사가 쓰고 있는 그룹1 인트론 원형화 기술과 비교를 하면 오르나의 기술은 또한 70%의 원형화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물에서는 안정한 구조체의 부산물이 형성되는데요. 이 안정한 구조체는 선형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제거를 위해서는 두 가지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제거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라이게이즈 기반 원형화 기술은 라이게이션 부산물이 없고요. 그리고 연결 부위의 특별한 구조를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제법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오르나와 라롱데, 세로나라 같은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롱데와 세로나는 아직까지 공개된 특허, 그 원형화 기술 특허가 없고요. 오르나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라이보잠 기반의 그 원천 특허를 기반으로 한 개량 기술입니다. 그래서 원천 특허의 그 저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라이보텍의 기술은 이 기존 특허를 완전히 회피할 뿐만 아니라 70%의 mRNA 원형화 효율까지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 순도 99% 이상 원스텝 정제법을 개발해서 이제 개발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그 앞으로 안정성 향상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현재 48시간 발현 지속되고 있는 서큘러 RNA를 일주일 이상 발현 지속,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 달 이상 발현 지속되는 모달리티로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제 바이러스 예방 백신과 희귀 유전 질환 치료제 그리고 단백질 결핍 질환 치료제를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형 mRNA 플랫폼 좋은 원형 mRNA 플랫폼을 개발하여서 다양한 치료제의 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대표적인 실험 결과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원형 mRNA의 그 효율을 왼쪽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 젤 사진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트랜스펙션을 하면 높은 발현율을 보이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리니어와 비교해서 세포에서는 원형 mRNA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백신을 디자인하여 그 동물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부스트 샷을 하고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이후에 4일 내에 거의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양의 서큘러 RNA로도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mRNA 세라피틱스는 2035년에 약 40억에서 50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300개 이상의 mRNA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많은 기업들에 의해서 개발 중입니다. 저희가 경쟁이 할 수 있는 회사,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오르나와 라롱데, 세로나라는 회사는 이미 그 조 단위의 그 투자를 받아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한 투자를 통해서 이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의 마일스톤은 2023년에 올해 시리즈 프리-A를 받아서 원형 mRNA 플랫폼 개발을 계속 진행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IP 확보에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 및 BD 인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시리즈 A를 유치하여 그 세 개의 유전자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추가할 것이고요. 라이센싱 아웃 및 공동 연구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코비드-19 백신과 쿠싱 증후군 그리고 듀센형 근위요양증과 같은 그 인디케이션으로 동물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당원병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 유전자 치료 유전자 질환을 저희 모달리티에 가장 잘 맞는 유전자 질환을 발굴하고 개발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회사의 사실 가장 큰 장점은 연구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동 CEO이신 김윤기 대표님은 분자생물학과 mRNA, DK 분야의 국내 최고의 과학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구조생물학 그리고 생물리학 분야의 차세대 과학자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의 깊은 사이언스를 바탕으로 앞으로 원형 RNA 기술을 더 훌륭하게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실까요? 가운데 앉아. 예, 잠시만요. 예, 질문 있으실까요, 심사위원분? 네, 네, 박기수 솔리더스 인베스트먼트 상무님 말씀하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예, 김기수입니다. 예. 아니 박기수. 예, 제가 아니 김승용 이사님이 들고 있다 이렇게 주셔가지고 박기수 상무님.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큘라 폼이면은 기존에 이제 리니어한 형태의 이제 메신저 RNA도 캐핑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단 생산 원가적인 측면하고 어떤 세라피틱적인 측면에서 양쪽을 좀 비교를 해주셔서 좀 장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 원가를 말씀드리면 변형 뉴클레오타이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오는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제 기술로는 효소들을 사용해서 정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원가를 올리는 문제가 있죠. 서큘러 RNA를 어피니티 퓨리피케이션을 통해서 한 번에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 단가는 훨씬 더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mRNA의 변형 뉴클레오타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특허 회피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큘러 RNA는 변형 뉴클레오타이드를 쓰지 않는 것 때문에 mRNA로부터 특허 회피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 답변이 되셨어요? 마이크 네, 사용해 주세요. 세라피틱스 측면에서는 공략할 수 있는 세라피틱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속성을 높여가는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게 지속성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 예를 들어 일주일 이상 높아지게 되면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로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캔서 같은 경우에 좀 더 오래 발현을 시키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경쟁력이 더 높아지겠고요.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는 현재 매일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는 어떤 약을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아도 괜찮은 그런 약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향후에 전달체 쪽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저희가 전달체에 대한 연구는 진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에 많은 전달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과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있고요. LNP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엑소좀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의 전달체들을 테스트해보고 좋은 것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님. 예,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워낙 멘토분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을 섞는다는 게 좀 실례이긴 하지만
제가 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 RNA나 메신저 RNA가 전달 기술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기술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서큘러 RNA의 순대를 높이는 정제법이 이 핵심 기술의 가장 경쟁력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무슨 말을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뭔가 확 들어오는 어떤 좀 개발 전략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4년에 이제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술 이전을 2024년에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어떤 전략 갖고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백신 기술은 질병청과 굉장히 많은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질병청에서 그 원형 RNA를 이용한 그 여러 가지 백신 개발, 질병하고 있는 많은 백신 개발에 이용을 할 그런 그 계획들도 이제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일단 백신 기술은 저희가 뭐 한탄 바이러스라든가 그다음에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연구를 진행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러면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저기 녹십자 같은데 이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바이러스를 저희는 이제 하지만 이제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해 나가는 뭐 저기 그 인디케이션 유전자 치료제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를 적용 가능한 유전자 치료제를 유전자 질환을 잘 개발하고 발굴하고 선택해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BD라든가 다른 전문가들을 이제 저희가 고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몰레큘러 바이올로지와 생화학을 이용한 어떤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은 저희가 프리 시리즈 A 이후에 더 훌륭한 인디케이션을 찾고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우재성 라이보텍 공동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